네, 마지막 3부는 통일 문제입니다. 네, 원장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였던 통일이 더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통일의 여정이라는 게 험난하겠죠.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도. 그래서 저는 뭐 통일에 대한 준비는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멀어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요.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지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통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생각한 것부터 뭐 흡수 통일, 합의 통일, 연방제 등등 다양한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거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통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역시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하고 교류 협력을 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동질성을 찾아나가면서 통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비한 그런 착실한 통일 방안을 해나가는 것 외에는 저희로서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통일을 상정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별로 득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찍이 통일준비위원회처럼 정부 차원에서 통일 준비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남북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 가장 필요한 통일 리더십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기야말로 저는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고 통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마 저는 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젊은 세대들이 안보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점점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정, 뭐 그런 인권 유린 또 핵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보는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저 통일을 하면 이게 남북 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게 좋을까 이런 이제 점점 그런 인식들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통일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통일의 주역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 과정도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용어가 인기였는데요. 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 통일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성장 동력이 좀 거의 좀 없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전부 뭐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수출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뭐 세계 6위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가 굉장히 고속으로 그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물론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창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과의 통일되는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다이나믹할 거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거고 그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관점을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뿐만 아니라 국립외교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장은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실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또 북한의 이 핵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당장은. 그러나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강력한 어떤 제재의 틀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제재의 국제 제재의 틀을 만드는 거고 그 국제 제재의 틀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협상에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탈출할 수 있는 포기했을 때 북한에게 우리가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점도 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획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작금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2016년 초반부터 대한민국에 참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적어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그리고 통일을 논하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데일리 NK 김가영 기자였습니다.